만약 차주들이 차를 팔지 않는 이유가 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면 어떨까 상상해 본 적 있나?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차량들이 존재한다. 이 차들은 20만 킬로미터는 기본이고 30만, 심지어 50만 킬로미터까지도 큰 고장 없이 꾸준히 달려간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처음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랜 시간 사용해도 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유 있는 구조로 완성된 결과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세월을 버텨내도록 만들어진 10대의 차량을 만나보게 된다. 단순히 오래 타는 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또렷해지는 모델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해두자면 리스트의 시작을 장식하는 차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다. 흔한 성공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을 거친 진짜 전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 구간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라. 그 구간에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보석들이 자리 잡고 있다. 대중적인 화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작 자동차를 잘 아는 정비사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모델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이 리스트에서 10번째 자리를 차지한 모델은 일본산 크로스오버, 바로 수버루 포리스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차량은 동급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세대, 즉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델들이다. 그 이전 세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 문제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고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부터다. 제조사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설계를 다시 들여다봤고 2014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엔진 구조는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졌고 타이밍 체인을 적용한 내구성 중심의 설계로 변경됐다. 내부 부품 역시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사용자들이 증명해낸 결과다. 이 차량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수버루만의 독자적인 수평대향 엔진 구조다. 일반적인 엔진이 실린더를 세로로 배치하는 것과 달리 이 구조는 양쪽으로 눕혀진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구조적 특징이 아니라 주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서 차체 안정성이 향상되고 동시에 진동이 줄어든다. 그리고 진동이 적다는 건 장기적으로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결국 이런 설계가 수십만 킬로미터를 버텨내는 핵심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항상 작동하는 대칭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바퀴의 동력을 분배하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 진흙길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이 모델은 기후 조건이 거친 지역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다. 이 차량으로 20만, 심지어 30만 킬로미터를 넘게 주행하고도 계속해서 타고 다니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 많은 오너들이 교체를 고민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충분히 검증된 신뢰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일본 엔지니어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9번째 자리에 오른 모델은 댓글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바로 그 차량이다. 한더 어쿠어드는 지금의 한더 이미지를 만들어낸 핵심적인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모든 연식이 동일하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된 7번째 세대다. 이 시기는 브랜드 입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에큐러 TSX에서 축적된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실제로 이 어쿠어드는 TSX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고 일부 실내 구성 요소까지 가져왔다. 그 결과 당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소재의 질감이나 조립 완성도가 한 단계 더 높은 세단이 탄생하게 됐다. 이전 세대에서는 자동 변속기의 내구성 문제가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7번째 세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구조를 보강하고 주요 취약점을 수정하면서 신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이 차량을 진짜 유명하게 만든 요소는 따로 있다. 바로 엔진이다. 이 모델에 탑재된 K24 엔진은 2.4리터 자연흡기 직렬 4기통 구조로 지금까지도 한더가 만든 엔진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 엔진이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내구성, 연비 효율, 그리고 단순한 구조. 정기적으로 오일과 필터를 교체하고 기본적인 관리만 유지해도 오랜 시간 문제없이 작동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래서 30만 킬로미터는 물론 4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량을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엔진을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이 엔진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오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을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가족 간에 이어서 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어쿠어드는 한더를 오래가는 엔진을 만드는 브랜드로 인식하게 만든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신뢰가 쌓인 차량은 자연스럽게 중고시장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갖게 된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8번째 자리에 오른 모델은 같은 브랜드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존재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바로 한더 파일럿이며 특히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세 번째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차량은 3열 시트를 갖춘 대형 크로스오버로 가족 중심의 용도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실제 내구성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모델의 핵심에는 3.5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시간 검증된 이 파워트레인은 무거운 차체와 높은 부하를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용 환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오너들은 이 차량을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한다. 출퇴근, 아이들 등하교,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이어지는 장거리 주행이 주된 사용 패턴이다. 결과적으로 엔진은 극한 상황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고 항상 여유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런 조건이 오랜 시간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수명은 더욱 길어진다. 여기에 더해 이 차량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부품과 구조의 공유다. 한더 오디세이와 한더 리즈라인 같은 모델들과 많은 부분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고 검증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 덕분에 약점은 비교적 초기에 드러나고 개선되며 부품 수급 역시 매우 수월하다. 게다가 유지 비용도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더 차량에 익숙한 정비사라면 이 모델을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 실제 오너들의 경험을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반복된다. 큰 고장으로 정비소를 찾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오일 교환이나 소모품 관리 같은 기본적인 유지 보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차량은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20만, 때로는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안정적으로 주행하며 일상 속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낸다. 7번째 자리를 차지한 모델은 도로 한쪽의 보닛을 열고 멈춰 서 있는 모습을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크로스오버다. 바로 마즈더 CX-5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거의 모든 세대가 일관되게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차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즈더의 방향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연비 개선을 이유로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터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던 시기에 마즈더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 2.5리터 자연흡기 엔진에 높은 압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 엔진은 스카이 액티브 기술의 핵심으로 불필요한 고온과 고압을 피하면서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 설계다. 결과적으로 부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변속기 선택에서도 이 브랜드의 철학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닛산 같은 일부 브랜드가 무단 변속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던 시기에도 마즈더는 6단 자동 변속기와 토크 컨버터 방식을 유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내구성에서는 이런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든다.
실제로 CX-5는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변속기 관련 문제 제기가 훨씬 적은 편이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완성도 역시 이 차량의 가치를 더해준다.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절제된 디자인, 직관적인 구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단계 위급 차량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체감상으로는 아우디나 BMW의 기본형 모델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도 일본차 특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연간 관리 비용은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준중형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 모델은 뛰어난 주행 감각을 제공하면서도 프리미엄 차량처럼 부담스러운 유지비를 요구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 6번째 자리에 오른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익숙한 크로스오버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한더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바로 한더 CR-V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4번째와 5번째 세대, 즉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모델들이다. 이 시기에 나온 일부 버전들은 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눈에 띄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2.4L K24 엔진이 탑재된 모델들이다. 이 엔진은 오랜 기간 다양한 한더 차량에 사용되면서 이미 정비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존재가 됐다. 구조는 단순하고 검증은 충분히 끝났으며 내구성 면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기적인 오일 교환과 필터 관리, 그리고 기본적인 점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 엔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이 차량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연간 관리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40만원 수준에 머무르며 동급 크로스오버 중에서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한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후 등장한 최신 버전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이 부분에서도 내구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한더의 하이브리드 구조는 2개의 전기 모터를 활용해 구동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기존 변속기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특정 주행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가 직접 바퀴를 구동하면서 기계적인 마모를 효과적으로 낮춘다. 여기에 회생 제동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브레이크 부품의 수명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패드를 약 5만 킬로미터 전후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CR-V 하이브리드에서는 그 수명이 최대 10만 킬로미터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된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드러난다. 20만, 심지어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한 오너들조차 차량을 교체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아직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된다. 5번째 자리에 오른 모델은 현재 시장에서 받는 평가보다 훨씬 더 주목받아야 할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토요타 하일랜더이며 특히 2014년 이후부터 이어진 3번째와 4번째 세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처음부터 토요타 특유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해 설계되었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배제하고 실용성과 내구성, 그리고 오랜 사용을 전제로 한 구조가 핵심이다. 3열 좌석 구성으로 가족 단위 사용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차체 크기를 고려하면 연비 역시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차량의 진짜 강점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그 내부 구조에 숨어 있다. 이 모델은 렉서스 RX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토요타 시에너를 포함한 여러 토요타 차량과 주요 부품을 공유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엔진과 변속기, 핵심 구성 요소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고 문제점 역시 초기에 발견되어 개선된다. 이런 구조 덕분에 장기적인 신뢰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바로 이런 방식이 토요타가 꾸준히 높은 내구성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이 차량의 진가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반적인 무단 변속기와 혼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다. 벨트나 체인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유성 기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 기술은 토요타 프리우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내구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실제 사용자 사례를 보면 그 신뢰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하이브리드 하일랜더를 운행하는 오너들 중에는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면서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복합 연비 역시 약 리터당 15km 수준으로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꽤 드문 조합이 완성된다.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이면서도 일부 세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연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 차량을 선택하고 10년에서 15년 이상 오랜 시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꾸준히 보여주는 차량은 자연스럽게 교체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한 모델은 이상하게도 많은 구매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일본 크로스오버다. 바로 에큐러 RDX인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두 번째 세대다. 이후 등장한 모델은 방향성이 크게 바뀌었고 그 변화가 항상 내구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최근 세대에서는 터보 4기통 엔진이 도입되고 변속기 구조도 더 복잡해졌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사용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세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복잡함을 줄이고 이미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것이다. 보닛 아래에는 한더의 제2 시리즈로 잘 알려진 3.5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으며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다. 터보 없이, 과도한 전자 시스템 없이 오랜 시간 다듬어진 순수한 기계적 완성도가 중심이 된다. 이 엔진은 한더 라인업에서도 특히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유닛으로 평가받는다. 정비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건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타이밍 벨트 교체를 약 10만 킬로미터 전후에 한 번 진행해주면 된다. 이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면 이후에도 엔진은 큰 문제 없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이후 세대에서 도입된 복잡한 구조와 달리 이 모델은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함이 장기적인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실내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고급스럽고 시트는 편안하며 정숙성과 승차감도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유지 비용은 일반적인 한더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세대를 중고시장에서 과소평가된 선택지로 꼽는다. 고급스러운 감성과 단순하면서도 튼튼한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쉽게 찾기 어려운 조합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상위권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 등장하는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정비사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존중을 받아온 차량이다. 바로 한더 시빅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 차량이 거의 고장이 나지 않는 차라는 평가를 얻게 된 건 특히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생산된 세대 덕분이다. 당시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중고시장에서 매우 현명한 선택지로 평가받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제로 엄청난 주행 거리를 버텨내기 때문이다. 20만, 30만 킬로미터는 물론 그 이상을 주행한 차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여전히 원래의 엔진을 유지한 채 큰 문제 없이 운행되는 사례가 많다. 이 차량의 핵심은 엔진에 있다. 특히 1.8리터 R18 엔진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적인 내구성의 기준으로 꼽는다. 터보 없이, 복잡한 직분사 시스템 없이 불필요한 전자장비도 최소화된 구조다. 대신 기본 설계 자체가 매우 탄탄하게 만들어졌고 정기적인 오일 교환만 지켜줘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물론 더 강력한 옵션도 존재했다. 2리터 엔진이나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2.4리터 K24 엔진이 대표적이다. 특히 K24는 출력과 반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기본형 시빅조차도 요즘 점점 보기 힘들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바로 단순한 구조에서 오는 신뢰성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더의 대응 방식이다. 이전 모델들은 실내 품질이 단순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제조사는 이를 빠르게 반영했다. 이후 업데이트에서는 소재의 질감이 개선되고 정숙성이 향상되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더 현대적으로 다듬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가벼운 차체, 균형 잡힌 주행 감각,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이 차량은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함께하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실제로 많은 정비사들이 이 시기에 시빅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복잡함을 배제하고 본질에 집중한 가장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의 완성형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음에 등장하는 모델은 이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두 번째 자리에 오른 이름은 자동차 업계 전체에서 오랫동안 신뢰성 그 자체로 통했던 모델이다. 바로 토요타 캠리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건 7번째 세대이며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의 모델들이 가장 안정적인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 시기 토요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공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했다. 4기통 또는 6기통 엔진, 전륜구동 기반의 구조,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계. 복잡한 변화나 무리한 도전 없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접근 방식이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 2014년 이전 일부 모델에서는 변속기 내부 제어 문제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변속 시점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후 이 문제는 개선되었고, 모델은 다시 본래의 평가를 회복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3.5리터 V6 엔진, 이른바 EGR-F이다. 이 엔진은 오랜 기간 동안 내구성을 입증해온 유닛으로 기본적인 관리만 꾸준히 유지하면 매우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인 오일 교환과 소모품 관리만으로도 수십만 킬로미터를 무리 없이 주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도로 위에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량이 여전히 원래 엔진을 유지한 채 운행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강점은 단순히 기계적인 내구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기본 사양만으로도 다수의 에어백,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잠김 방지 제동 장치, 그리고 강화된 차체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 구성이었다. 이 모델은 감성적인 주행을 강조하는 차량은 아니다. 대신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선택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모델은 일부 국가에서는 역사상 가장 오래 버티는 차량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존재다. 이 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모델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존재감을 가진 대형 SUV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치지 않고 마치 노화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내구성을 보여준다. 바로 토요타 포어처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모델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세대다. 이 기간 동안 모델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는데 겉으로 보면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다른 제조사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 빠르게 변화를 시도할 때 토요타는 이미 검증된 구조를 꾸준히 다듬으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이 일관성이 바로 이 차량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 SUV의 중심에는 4리터 엔진이 자리하고 있다. 이 엔진은 토요타가 만들어낸 유닛 중에서도 특히 긴 수명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밍 벨트 대신 체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마다 큰 비용을 들여 교체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이런 설계는 장기적인 유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변속기는 5단 자동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높은 하중과 다양한 주행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한 설계다. 무거운 차체와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체 구조 역시 이 차량의 강점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프레임 위에 차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픽업 트럭과 유사한 기반을 갖는다. 이 구조는 오프로드 주행이나 장거리 운행, 반복되는 하중에도 강한 내성을 제공하며 시간이 지나도 차체의 뒤틀림이나 잡소리 발생이 적은 편이다. 실내에서도 같은 철학이 이어진다. 복잡한 터치 시스템보다는 물리적인 버튼과 직관적인 조작 방식이 중심이다.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전자 장비 문제로 인한 불편이 적고 유지 비용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오너들이 이 차량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해내는 확실한 도구라고. 바로 그 점이 이 모델을 이 리스트의 정점에 올려놓은 이유다. 점점 복잡해지는 시장 속에서 이런 본질적인 완성도를 가진 차량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들. 이 10대의 모델이 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다. 유행을 따라가거나 눈길을 끄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대신 다른 차들이 정비소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이다. 겉모습보다 실용성과 장기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자. 이미 나는 역사상 가장 신뢰성이 뛰어난 픽업 5대를 따로 정리한 영상도 만들어 두었다. 오랜 시간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텨낸 말 그대로 강철 같은 평판을 가진 모델들이다. 어떤 차량들이 진짜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인지 궁금하다면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